능률 김 사과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에 나온 문법은요, 과거 분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과거 분사.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에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 보니까 둘 중에 뭘 쓸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과에서는 과거 분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 분사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 구별해서 사용하면 될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건데,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반대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 진행형에 쓰인 ing가 바로 현재 분사거든요. 근데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라는 문제를 풀 때는 능동의 의미인가, 수동의 의미인가, 보통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면 형용사의 역할을 먼저 일단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형용사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데,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사, 수식, 보어, 자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요. 자, 형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가 어디 오나요? 형용사 위치가 어떻게 돼요? 명사 꾸며줄 때. 보통 형용사가 명사 앞에 오죠. 자, 명사 보통 앞에 오잖아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뒤에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분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 앞에 오거나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어구랑 함께, 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어구랑 함께 쓸 때는 뒤에서 바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다른 말과, 다른 수식하는 말과 함께 쓸 때.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치는 그렇다 치고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명사가 그 분사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주체? 그러면 이 명사가 가하는 주체냐? 가하는 주체라면 아까 능동의 의미를 지닌 현재 분사를 쓰고, 당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Beautiful Heart is a new movie produced by Twin Pictures. 자, 이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문장만 앞에 혼자만 명사니까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리고 여기는 보어자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produced가 나왔다고요. 학생들은 보통 ed가 붙으면 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produce가 생산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쵸?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면 이게 동사 자리인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 구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동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만 쓰는 것이다? pp형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생산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 분사가 왔다.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꾸며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윈 픽처스에 의해서 제작된 새로운 영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맞추긴 하거든요. 생산하는 영화인가?
생산되는 영화인가? 아, 생산되는 영화가 더 자연스럽네. 그러면은 produced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식한 거고요. produce가 생산하다.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구나. 그러면 수동을 써야지. 그래서 pp 이렇게 하는 것이 언어 규칙으로는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앞에 혼자 넣은 명사가 주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동사 없죠? inspire, 영감을 주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사 자리라면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구문 자체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예요. 목적 없으니까 그냥 이걸 꾸며주는 그냥 하나의 구, 형용사 구가 된 거죠. 그래서 true, 실제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영화 이렇게 그냥 구로 끝나는 구문이 되는 겁니다.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ing 줄 수 없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을 본다면 지금 direct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거는 감독하다. 그러면 무엇을 감독하던데 무엇을이 또 없이 전사만 나왔죠? 그럼 여기도 역시 동사가 있나요? 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또 이렇게 꾸며주는 하나의 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화 앤드류 홈즈에 의해서 감독된 PP형 ing 될 수가 없다는 거. 자, 이해되셨나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없다. 그러면 수동의 PP형을 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는 ing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예문을 좀 본다면 내가 봤어요. 뭘 봤냐면 무엇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 a tall tower 이거를 보았다. 근데 어떤 타워냐? 철로 만들어진 타워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make라는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잖아요. 목적어가 없는 거죠. 전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pp형의 made가 되는 겁니다. 철로 만들어진 높은 타워를 보았습니다. 이때 사실은 우리가 made of, made from 있는데 이거 made of는 형태만 달라지고 성질은 그대로 있는 물리적인 변화일 때 뭐뭐로 만들어진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of가 일단은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야? 농작물, the crops. 농작물들 중 대부분은 자, 근데 여기 are exported라는 동사가 나왔죠. 아하,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될 수가 동사가 올 수는 없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확물의 대부분이냐면 이 땅으로부터 수확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지금 harvest가 수확하다, 무엇을이라는 말이 필요한 타동사인데 지금 여기는 전치사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PP형인 harvested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기도 will face라는 동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왔고 선출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어는 누가 되겠습니까? 명사 the presiden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야. 근데 어떤 대통령이야? 선출한 대통령? 선출하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데 this month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격 보호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elect도 역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elect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PP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선출된 대통령 또는 뭐 회장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PP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없다? 그럼 형용사 역할하는 과거 분사 PP형을 쓴다. ing는 절대 올 수가 없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그 if가 가정법 if 있죠. 이 if를 자, if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에서 이 if는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가정법 if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략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도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f 가정법 과거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if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자, if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요. 요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관용적인 표현에 뭐가 있냐면 무엇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로 본다면 무엇이 없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본다면 무엇이 없었다면 자 과거의 뜻이잖아요. 과거의 일을 가정법으로 표현할 때는 if 가정법의 경우는 과거 완료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 현재는 가정법 과거를 써요. 자 그래서 가정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쓰거든요.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was 쓰지 않고 원칙적으로 were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had pp니까 자 과거 완료 어떻게 씁니까? had not been for 이렇게 써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if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랬죠. 생략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 도치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were in not for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얘는 과거 완료에서 이 had는 조동사 취급하기 때문에 주어랑 자리 바꿔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써요. 이게 지금 도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갑자기 without 하다가 이게 왜 나오냐? 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정법 과거 뭐뭇이 없다면 이 표현을 두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but for.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withou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but for, without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선생님 얘들이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바로 주절의 동사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왔는가 아니면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나왔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과에서는 어때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without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If it had not been for if 생략하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해석은 과거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yesterday 과거잖아요. last 과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를 without 나왔지만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could have, pp, have completed 그 다음 여기도 would have, be의 pp형 been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1번 같은 경우는 지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제 길을 잃어버렸을 텐데 그 다음 밑에는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끝낼 수 없었을 텐데 너의 도움이 협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그 if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 표현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